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6페이지예요. 206페이지 하단부 시간 세 번째부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또 몇 가지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왜 나오게 되는지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평균분산 결자법, 즉 지배 원리의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 교재는 오류다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한 투자니 다른 투자보다 기대수는 높고 위험도 크다라면 이때는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선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이와 관련해서 먼저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배 원리까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포트폴리오는 여겼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는데 흔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건 뭐랍니까? 분산 투자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 자산에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뭐든가요? 한 자산에 집중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서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흔히 이런 속담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런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로서 위험을 줄여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선택 이론 그리고 위험 관련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에서는 이 위험 관련해서 먼저 용어 정리 좀 해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부동산은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성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참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어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자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도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다.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다.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동일한 지역일지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주의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있겠지요. 그럼 결국 주거용과 상업용 이렇게 해서 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동일한 지역이랄지라도 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부동성이다. 지역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더라. 이처럼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결국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모의고사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부동성이란 특성을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OX, X 잘못되어 있죠? 부동산의 특성이 있음에 불구하고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참고하시고 다음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걸 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사업상 위험을 배웠잖아요. 그럼 사업상 위험에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었지요. 그리고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이것은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이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기도 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 중 하나인 시장 위험이다.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건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단골 메뉴다. 10번 보면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이해되실 부분이에요.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딱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자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겠죠. 예, 이 케이스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다. 할 수 있겠죠. 그건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특정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자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지요.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돈 빌려서 부동산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렇죠?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네요.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이 자체 특정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로 해서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데, 자,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까? 특정 부동산만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산에 영향을 미친다. 알 수 있겠지요.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산에 영향을 미친 위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이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장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처럼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썩거나 봐야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알 수 있겠죠. 아무리 분산 편을 할지도 포트를 구성한다 할지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체계적 위험은 포트를 구성한다 할지도 줄여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럼 자, 이것은 체계적 위험은 주로 거시기 변수와 관련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이다. 다음은 또 이자율 변동이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이다. 자, 이들이 모두가 체계적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사례 해봅시다. 자, 여기에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B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물이 떨어진 여기에 C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A라는 이 부동산에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를 복원하는 동안은 임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는 B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 처벌될 C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화재가 발생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로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까? 특정 부동산 영향을 받는 겁니까? 특정 부동산 영향을 받는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친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비체계는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개별 위험이다. 또는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벌써 이처럼 비체계 위험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섞어 놓으면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 그래서 비체계 위험은 결국 피할 수 있는